안녕하세요, 엄성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침부터 제 기분을 상하게 한 완전 뚜껑이 따이게 만든 기사가 있어서 그 기사와 현실에 관련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이게 기사는 두 가지인데요. 이 기사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 사안 한번 둘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라서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기사냐면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과 관련해서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교육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좀 더 어떻게 수선을 해보자, 수정을 해보자 라고 이제 멘트를 던졌는데 그 부분이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교육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사들, 기사 하나 일단 기사를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와 이어서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도 이제 자유학년제를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보는데 이제 객관식 문제를 없애고 서술형으로, 전부 다 서술형으로만, 논술이나 서술형으로, 그리고 아니면 수행평가 대체식으로 시험을 봐서 이제 자유학년제 때 좀 더 토론식으로 적극적인 수업을 만들어보자, 학교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보자 라고 같이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렇죠, 개판인 거죠. 제 기준에서는 개판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기사들을 같이 조목조목 따져볼까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참 답답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기사에 뭐라고 써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 유감스럽게도 국민인식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의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 고 교육부에 주문했다고 합니다. 참 잘하신 거죠? 잘하신 겁니다. 교육부에는 정신 차리고 좀 하라고 시킨 거니까. 그리고 그 뒤에 고교 학사 관리나 이번 유치원 사태에도 보듯이 회계 관리도 그렇고 대학 입시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저도 이제 학원 운영하고 있지만 학원 회계법이 저도 회사랑 완전히 다른 건데, 일반 물건을 파는 회사랑 제조업과는 다른 건데 참 머리가 아픕니다. 이 양식 자체가. 그리고 틀린 말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교육부에 주문을 하고 계신 거죠. 내신이나 학생부의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대학 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다. 그렇죠. 이미 진작 나온 말이죠. 지금 이건 대통령 이전에 이 앞 세대부터 수시가 등장하자마자부터 꾸준히 나왔던 말들이죠. 공정성을 못 믿는 가운데 많은 반칙,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고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뭔가 이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뭔가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셔야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정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고 전인 교육하고 공교육을 살려야 하지만, 그렇죠, 원래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정시를 줄이고 수시를 늘려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근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정치 좌파 우파를 따지면서 이걸로 물고 늘어지시면 안 돼요. 이건 모든 정치인들이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몇몇 소수의 우리가 그냥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선생님들 빼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공교육을 살려야 하지만 학부모들의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학생부에 없는 신뢰 대신에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시 확대를 더 바란다. 라고 학부모들이 생각한다고 지금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그게 현실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제가 교육부에 있는 직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교육을 바라본다면 이걸 보면서 수시를 더 공정하게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바라보진 않을 것 같아요. 전 이걸 보면서 그러면 수시가 관리가 된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수시가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면 그냥 차라리 어차피 줄 세우는 건 똑같으니까 정시를 더 늘리란 얘기인가? 왜냐면 이미 공청에서도 했었죠. 정시를 늘리라고 다 했었죠. 근데 안 늘리고 있는 거죠. 무시했었죠. 국민의 의견을 한번. 근데 교육부에서 지금 또 무시하죠, 지금.
근데 또 웃긴 건 이제 대통령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고는. 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개혁 방식을 고민해 보라고 이제 현장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지시를 내린 거죠. 근데 모호하게 내렸어요. 모호하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모호함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게 판단한 게 뭐냐?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걸 어떻게 했냐? (2022학년도부터) 정시를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20%보다 늘렸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주문은 이미 정시 확대 여론은 반영이 됐으니까 내신과 학종을 공정하게 만드는데 집중하라. 내신과 학종을 공정하게 만드는데 집중하라라고 이해를 하겠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한 거래요. 그러면서 나온 대책이 뭐냐? 공정하게 하는 대책이 재고 방안들이 좀 더 간소화시킨답니다. 그럼 뭐하나고? 간소화시키면 뭐하나고요? 뭔가 학생들이 학교 수업 외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거. 성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닌 성적이 아닌 무엇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근데 경시대회도 공부 아닌가요? 자, 그리고 숙명여고 사건으로 해서 상피지에도 그렇죠? 학부모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 학생을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회피시켜라. 근데 그러면 뭐하나요? 어차피 그 선생님이 권력을 갖고 있다면 다른 학교 선생님하고 친하지 않을까요? 친하지 않더라도 그 학교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숙명여고 사건에서 시험지 유출이 됐으니까 시험지를 금고에 보관하되 CCTV를 더 설치하겠다. 대한민국에 지금 CCTV가 없어서 범죄가 너무 많아요. 지금 차들마다 지금 블랙박스가 다 달려있어서 CCTV 천국인데 이 와중에도 범죄를 저지르는데 학교에는 CCTV가 없어서 범죄가 있었나요 지금? 왜요? 이러다가 가정 아동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 가정에다가 CCTV 놓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고교가 학교도 이제 뭐 특목고나 이런 걸로 해서 특혜를 받고 있으니까 블라인드 면접으로 대학생을 뽑겠답니다. 예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미국도 그랬고 학교 점수, 고등학교가 점수를 아니면 대학도 그렇고 점수를 절대평가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A를 줬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소문이 났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 영어 지문에 일화로 있습니다. 그 학교가 소문이 나서 업체들은 그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요, 블라인드 면접을 봐요. 학교를 몰라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그러면 그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럼 점수에 대해서 신빙성이 일단은 수시를 붙여도 성적으로 붙이는 거잖아요? 성적으로 붙인다면 점수가 나와야 가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뭐가. 그럼 제가 학교 선생님이면요, 어차피 제 제자들인데 제자들의 앞길을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제자들의 앞길을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점수를 주겠죠. 어느 선생님들처럼. 그러면 점수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대학생들도 학점 세탁한다고 난린데 고등학교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무슨 생각일까요 도대체? 근데 이 반론은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생들도 제가 얘기를 해보면 야 이렇게 하겠대 라고 하면 선생님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빠져나갈 궁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수준으로 국민들을 모욕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노력으로서 검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좀 수시를 보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해야 되는지. 제가 고등학교와 중학교 학습량의 차이를 영상을 촬영하면서 보여드렸었는데 이건 어마무시한 차이거든요. 학습량의 차이가. 이건 사전에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어른 입장에서.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안 해줬으니까요. 왜 학교쌤들이 이상한 수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는 분명히 이상한 수업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혼자 공부했던 수업들, 학원에서 했던 수업들을 왜 학교에서 접목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랑 공간과 학원이랑 공간은 다른 공간인데 다른 공간에서 왜 같은 수업을 하는 건지. 학원은요, 요구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가는 거지만 학교랑 공간은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죠. 보편교육이죠. 보편교육.
보편적인 수준에서 줄을 세워야죠. 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줄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 학생들 생각하실 때 세상에서 사교육 비판하고 있죠. 저도 사교육 관리자입니다.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비판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비판하시기 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비판하셔야 되고 정보를 같이 빨리빨리 교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맡기신 학원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물어보시고요. 왜 치과도 그렇잖아요. 치과도 한 군데 가지 말고 뭐 세 군데 가라고 하잖아요. 여기 저기 저기 해가지고 여기 저기 여기서 다 이빨 치료해야 됩니다 하면 치료하라고.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안 다니시더라도 여기저기 한번 가보세요. 그냥 거기서 사기 칠지 진짜로 말해줄지 다 똑같다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학원만 갈 게 아니죠. 학교로도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식 맡겨놓으시고 학교 안 가시면 안 돼요. 학생들은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유치원생이 엄마 아빠한테 왜요 하듯이 정보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건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뭐 될 것도 아니고요. 지금 뭐 우리가 뭐 국민청원 해가지고 바꾼다고 해서 그게 당장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적용이 될까요? 안 돼요. 2022년, 2020년 지금 올해가 19년 이제 18년, 19년, 20년이죠? 그러면 이미 피해자들은 발생합니다. 본인이 피해자의 나이라면요, 피해를 최소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돈을 쓸 수 없다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생활기록부에다가 지금 이제 올려야 될 것들을 써야 된다고 어제도 제가 이제 새벽 1시까지 아이들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수정하고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로서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학부모 선생님들은 대통령이 시간을 좀 뭔가 주시면 지시가 내려왔는데 좋겠고요. 지시 자체도 학생들은 좀 모호하지만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그걸 해석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분명히 국민들이 발빠르게 원하는, 움직여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라리 고생을 할 거면 해야 될 학생만 하는 것도 괜찮단 말이죠. 공부를 안 해도 좀 고생을 덜 하더라도 된다면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 일단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거니까 학교 시험만 가지고 보라고 하는데 학교 시험이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또 그 두 번째예요. 제가 화가 나는 건 두 번째 기사인데, 이 두 번째 기사는 이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 자유학년제를 이제 서울시가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뭐 또 몇몇 학교는 또 시범학교가 지정이 되면서 또 분쟁이 있다고 해요.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그걸 만드느냐, 참 이유도 불분명한데, 제가 이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는 거냐면, 저희 동네는요, 제가 사는 광주에 제 이 주위 학교들은 전부 다 사전에 공청회라는 것도 하지도 않고 학부모님들한테 딱히 통보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학부모님들은 그냥 눈 뜨고 당하셨어요. 그냥 자유학기제에 이어서 자유학년제까지 서울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첫 번째 자유학년제 1년차를 마무리해가고 있어요. 제가 겪은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토론 수업 뭐 말 좋죠. 취미생활이나 저거 취업 적성을 위한 체험 말 좋죠. 고등학생들은 적성 검사의 날이 그런 날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그냥 빨리 끝납니다. 전부 다 PC방 가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그날 뭐 그냥 딱히 취업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고민하는 학생들은 그렇죠, 언제나 그렇듯이 10%만 있겠죠.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이들 편에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제 학생은 자유학년제 올해 처음을 하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정도 주기로 해서 동아리를 바꿔가고 있답니다. 체스 동아리, 줄넘기 동아리, 시 동아리, 무슨 동아리에서 동아리가 묶음으로 해서 에어로빅 동아리까지 해가지고 막 묶음으로 있답니다. 관심도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축제, 반 축제, 또 끼 경연대회, 거기서 또 우승하면 또 무슨 대회 또 만들고,
체육대회, 반체육대회, 선생님들끼리 축구 내기, 학생 반별, 돈 내기는 아니죠. 뭐 음식 내기, 피자 내기 이런 거. 뭔 놈의 행사가 이렇게 많은지.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안 쓴 학교도 있었고요. 방식이 문제죠. 교과서 쓸 필요도 없나 봅니다. 토론 수업 할 때는 교과서를 안 써도 되면 영어 수업인데요. 그리고 주 3시간 들어있는 수업 시간에 단어 시험을 20개씩 봤었습니다. 학교에서 20개씩 봤었습니다. 그러면 2달간이면 4주로 한 달을 잡고 6, 4, 24 4주를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3번 들었고 4주니까 3, 4, 10이죠. 근데 그게 2달이니까 24번 수업을 들은 거죠. 그러면 20개씩 외우면 480개 외우네요. 네,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한 학기 중간고사 한 범위에. 그러면 800개, 한 학기에 800개 외우겠네요, 단어. 그리고 1년이면 1600개 외우겠죠. 다 그대로 들어있다는 가정하에 시킨 대로만. 1년 동안 1600개 단어를, 글쎄요. 우리가 정말 외워야 될 단어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영어가? 그냥 시중에 있는 단어장만 봐도, 서점에서 살 수 있는 단어장만 봐도 책 한 권에 30일짜리로 2000개는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1000개씩은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근데 한 달에 외울 거, 그러면 2달 분량이죠? 2달 외울 분량을 1년 동안 외우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다음 주부터는 그 학교에서 단어를 100개씩 시험 본답니다. 한 시간에. 왜 연말에 이제서야 갑자기 100개를 올렸을까요? 20개에서 5배의 증감이죠. 증가를 왜 갑자기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 체스 동아리 같은 게 웃겨요. 체스 동아리에서는 당연히 체스를 둬야겠죠. 그래서 전략을 좀 세우고 두뇌를 활성화시킨다. 취지는 좋습니다. 체스 동아리에서 여행을 갑니다. 수업 시간에. 동아리 시간이니까요. 점심 먹고 1시부터 해가지고 광주 인근의 여행지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역사 탐방 같은 그런 걸 합니다. 체스 동아리에서요. 왜 체스 동아리에서 역사 탐방을 하죠? 그래요. 이제 시범적으로 운행을 했다가 이제 첫 해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행착오라 하더라도 뭔가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딱 봤을 때 눈에 그럴 수 있겠다는 뭐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체스 동아리와 무슨 이유로 동네 여행을 가죠? 수업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굳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공부를 할 리가 없죠. 시키질 않으니. 선생님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더라도 단원평가식으로 초등학교에 연계입니다. 초등학교에 1년 증가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진보교육감이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한다고 하고 있고, 광주는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본 증인으로서는 저는 절대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일단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요. 토론 수업 할 준비도. 왜냐면 이제 1학년 올라와서 서로 친구들끼리 교우관계 쌓기도 바쁜데 토론을 하라고요. 수업 시간에 잘난 척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잘난 척이 아니면 잘났다고 증명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왕따 당하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공부 잘하는 것도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할 일인데, 공부 잘해서 친구 도와주면 다행인데, 너 못했어, 내가 맞아 라고 지금 그런 토론을 하라고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시키는 건가요, 지금? 초등학교 내내 그런 짓 해보지도 않고. 그럼 2학년은 괜찮을까요? 사춘기 결정일 건데.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더 빨리 오나 봅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요, 언제 할 겁니까?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자유학년제란 걸? 진로 적성을 위해서 도대체 중학생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뭘 준비하고 있나요?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뭐 이런저런 체험관이 많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치자고요. 지방에서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 지방이 얼마나 돼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는 체험이 도자기국으로 갑니다. 비지공예 합니다. 비지공예. 아시죠? 그 액세서리 만드는 거. 그리고 치즈마을로 치즈 만들러 갑니다. 치즈 장인 되라 이건가요? 그리고 온갖 연예인을 만들려고 그냥 그놈의 끼 경연대회 해가지고 단체로 춤을 그렇게 시킵니다. 체육 시간에 또 왜 그렇게 체육 시간에 춤을 시키고요? 우선순위가 암기 교육이 아니고 좀 더 창의력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발언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그렇잖아요. 발명의 어머니는 카피입니다. 모방입니다. 모방을 한 뒤에 발명을 하는 거지, 발명하면서 모방을 하는 게 아니라, 발명을 한 뒤에 모방은 아니잖아요. 발명하는 방법을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아, 이런 게 이렇게 있구나. 그럼 혹시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게 주입식 교육을 시켰던 이유, 교육을 시킬 때 교육 가르치는 이유고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일단 뭐하고 배우고 그 머리를 이용해서 좀 더 혼자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고 있는 게 교육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서 정치하고 계신 분들, 현재 지금 이 영상을 보실 어른들이면, 직업을 갖고 계신 어른들이면 그 주입식 교육을 받고 지금 그 직업을 가졌다고 보거든요. 그 주입식 교육이 잘못됐다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진국에서 독일에서 한다고 해서 뭐 토론식 수업이 좋다고 본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거기는 어른들을 눈을 째려보면서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눈빛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언어 자체에서도 영어를 가르치지만 제가 영어에서도 존칭은 있지만 존댓말이 없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고요? 아이들과 어른이 상호 평등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요. 우리는요, 집에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어른들이시다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초등학교 짜리가 나한테 엄마 잘못했어 라고 했을 때, 아, 엄마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 계세요? 아빠가 잘못했구나 느끼시는 분 계세요? 자식들이 아버님들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할 때 아버님들 기분 좋게, 아, 아빠가 담배를 피는 게 잘못됐지, 안 필게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학생들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했을 때 기분 좋게 흔쾌히, 아, 선생님이 잘못했네, 미안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그게 안 나와요. 알지만 한 번은 움찔한 다음에, 그렇지, 직업이 직업인지라 이제 습관돼서 네 말도 맞지, 상황이 이러저러하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라고 풀어줄 뿐입니다. 풀어줄 뿐이죠. 문화가 다른데 토론이 웬 말이냐고요, 지금 도대체. 토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는데. 이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지금 교육 정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걸 우리 부모님들은, 학생들은 눈 뜨고 당해야 됩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라고 정치를, 권력을 줬더니 기껏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도움이 되는 집들은요, 어떤 집들이냐면요, 돈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평일날 여행 가고 싶은 날들 있죠. 왜 우리가 여행 갈 때 성수기 때는 비싸잖아요. 근데 비수기 때는 비용이 저렴해지죠. 그럼 비수기는 주말과 평일 중에는 평일이겠죠. 평일날 여행을 어떻게 가죠, 학생이? 학교 가야 되는데. 그렇죠. 돈 많고 여유 있는 집은요, 부모님이 회사를 안 가도 됩니다. 월차로, 연차로. 그래서 연휴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뭐예요, 학생은?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여행을 갑니다. 직업 적성 체험을 위해서 왜 해외여행을 가야 되죠? 학생들이? 그냥 놀러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써먹는 게 자유학년제입니다. 실제로는.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혹시 이걸 보신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혹시 보시고 반론할 수 있으면 반론하세요. 학생들한테. 저 말고요. 제 말이 틀렸으면 뭐 바쁘신 와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게, 현실적으로 따져보게요.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실질적으로 쓰고 계신데 자유학년제 학생들이 정말로 직업체험에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진로체험을 위해서 체험을 하고 계신지, 학교에서 진로체험을 위해서 체험 코스를 짜고 있는지, 억지로 시간 때우기 위해서 뭐라도 하고 계신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왜냐고요? 설비가 없어요. 설비가. 장비가 없다고요. 인프라가 없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자유학년제를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교육감 밑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유학년제예요. 최필수 코스는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철저하게 통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울고 불고 하기 싫어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 전부 다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를 수 있게, 마음에서 따를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는 게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뭐 화만 내도 고소당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특히 여학생들이 저한테, 쌤, 뭐 제가 이제 영상 중에 뭐 제 학생들하고 볼링 친 영상도 있는데, 왜 저 학생들하고 같이 놀아주면서 저희 학은 안 놀아줘요 라고 하는 여학생들도 있어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네하고 따로 놀러 다니면 나 끌려갈 수 있다. 오해받는다. 안타깝지만 내가 선의로 너네하고 즐겁게 놀아도 제3자가 나를 신고하게 되면 그렇죠. 저는 학생들이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전 성인이고 학생이죠. 제가 선생님이라 해도 학원 선생님이죠. 그게 법적으로 제가 아이들과 밖에서 따로 여학생들과 놀아도 된다라고 보호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혼성으로 섞여 있으면 모를까요? 섞여 있을 때도 혹시 따로 있으면 제가 의심받지 않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너네한테 공부하라고 어머님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돈 받고 수업시키는 거기 때문에 공부가 우선이고 쉬는 날 수업이 없는 날은 너네하고 내 개인 시간 너네 개인 시간을 이용해서 놀 수는 있다. 하지만 여학생들만 따로 모아서는 쌤이 같이 뭔가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볼링을 친다거나 뭐 같이 놀 수는 없다. 그건 위험하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위험 부담을 질 수는 없다. 내가 그래서 우리 반 전체가 남학생 여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단합대회가 된다면 흔쾌히 해줄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포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초등학생들도 주말에 저하고 놀러 가자입니다. 놀이공원을 가달래요. 학원 입장에서 다 같이 모아서 갈 수는 있지만 부모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집 같은 경우는요. 일부만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데리고 갑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저처럼 몸을 사리시겠죠. 위에서 내려 찍으니까 해야겠죠. 답답하실 겁니다. 분명히. 저랑 동의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행히 또 어쩔 겁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효율이 안 나오겠죠. 자유학년제라는 거 참 의도는 좋은데 실용적으로 쓰기가 힘듭니다. 공부는요 우리 하시는 대로 정말 안 하고요. 왜냐면 가르치는 힘이 안 나요. 명분이 없으니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 명분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놀자고 하니까. 그러면서 연예인을 키울 생각인가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을 해도 교육부에서는 끝까지 그리고 교육부 교육감도 같은 생각이고요. 학교의 정상화라는 건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따르는 거고요. 그에 따라 시너지 효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거지 선생님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에게 너네에게 이런 통제력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통제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통제 못하시면 아이들한테 통제하실 수 없으면 어떻게 통제할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대화를 하셔야 되고 부모님들께 연락하셔서 학교에서 한계가 있으니 부모님께 요청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글쎄요. 그런 게 학교라면 글쎄요. 부모님들이 기댈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발빠르게 자꾸 선생님들에게 다가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라고 집에 가시면 네 이런 상황입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요.